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은 엠비엔골드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보합권대에서 조금 관망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점검을 해볼까요? 일단 우려보다는 견조했고 시장이 아마 오늘 지난주서부터 이 얘기만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날짜 얘기죠. 28일 새벽 3시 전후해서 이제 FOMC 금리 결정. 사실 FOMC 왓치 들어가면 얼마 정도 인상을 할지 이미 나와 있지만 시장은 이런 거죠. 사실 예상한 대로 인상을 하느냐 아니면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느냐 그것만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수요일까지는 일단은 조금 그냥 쏘쏘한 어떤 시장 흐름 예상하시고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 안 하고 목요일 날 시장의 방향성이 좀 크게 잡힐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차분하게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진단해 드렸고요. 이제 더욱더 깊게 섹터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매니저님의 굿초이스 섹터가 돋보이는 굿섹터와 새드섹터 어떤 게 있었는지 지금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굿섹터는 역시나 자동차, 새드섹터는 플랫폼으로 꼽아 오셨습니다. 네, 지금 자동차 현대랑 기아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좀 발빠르게 올려잡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난주에 굿섹터로 골라드린 섹터가 이제 증권 업종이었었는데 오늘 올랐다가 약간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한 주 내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볼 때 이제 오른 걸 보고 이게 더 오르겠구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금 안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오늘 누가 보더라도 이제 좋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좋은데 떨어지고 실적이 좋은데 못 오르는 업종이 어디 사실 한두 개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섹터, 업종은 사실 조금 국한적이거든요. 근데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출고 대수가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이 좋아졌다. 이제 2조 원대 중후반이 나온 것은 굉장히 오랜만에 일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비싼 차 위주로 이제 다른 좀 약간 저가형 자동차들은 출고 대기 시간이 굉장히 좀 길게 걸리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제네시스 같은 이제 그 고급 차종 위주로 출고가 많이 된다라는 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현대기아 자동차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어떤 태생적인 구조적인 어떤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도요타 자동차와의 어떤 경쟁 차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랜저가 도요타의 어떤 자동차와 경쟁이다. 소나타는 도요타의 어떤 자동차와 경쟁이다. 그 도요타 자동차, 일본산 자동차 가격 위쪽으로 절대 가격을 못 올리는 그 구조적인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쪽도 철강이라든가 소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재료가 이 부분의 상승분을 자동차의 판가에 반영을 해서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무슨 시장에서 사과 팔듯이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하는 거를 우리가 유저분들은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이제 과감하게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가격 그 판가에 반영을 해서 인상을 하겠다. 이 부분들도 앞으로 2분기 실적 좋았지만 3분기, 4분기 실적도 지금 출고 부족한 대기 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아주 특별한 악재만 없다라고 하면은 역시 실적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굿섹터 자동차 업종 골라봤습니다. 네, 오늘장 또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자동차 섹터를 굿섹터로 또 가져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새드 섹터로 꼽아두셨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카카오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방금 또 하단으로 나갔는데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분 매각 검토를 유보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카카오가 이걸 또 수렴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만 조금 빠져나와서 좀 호재성 이슈로 볼 수는 없을까요? 카카오에서 지금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섹터긴 확실하긴 한데 그동안에 카카오 모빌리티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새드 섹터라고 제가 뽑은 이유는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악재에 좀 둔감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예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급등은 우리가 상상을 하기 좀 힘든 어떤 시장 상황이고 좀 러프하게라도 시장에 반등 준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소외가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오히려 좀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하게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업종이 플랫폼 업종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때문에 솔직히 전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하거든요. 어차피 시장 고점과 카카오 네이버의 고점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장보다 굉장히 더 크게 떨어졌죠. 이제 네. 그게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한 단어 때문인데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된다. 그럼 뭐 성장주의 어떤 뭐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뭐 더 떨어진다라는 개념에서의 새드 섹터가 아니라 시장 반등기에 조금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새드 섹터에 저는 오늘 이번 주에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굿섹터는 자동차주, 새드섹터는 플랫폼주로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참고를 해보겠고요. 이어서 우리 또 박근호 매니저의 굿초이스가 돋보이는 오늘의 굿초이스 종목 알아봐야겠죠? 오픈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굿초이스의 종목은요. 네, 오늘은 동성 케미컬로 꼽아와 주셨습니다. 케미컬.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특별한 이슈보다는 네. 최근에 좀 약간 시장 대비해서 좀 핫한 종목보다는 조금 어떤 좀 안정된 느낌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로 계속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동성 화인텍 지분을 동성 케미칼, 동성 코퍼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주회사로 바뀌면서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동성 화인텍의 지분을 40% 정도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동성 케미칼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거기서 동성 화인텍의 시가총액 지분 40%를 제하면 사실 굉장히 극저평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네웰이라는 바이오 기업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앵커님 어떻게 다쳤을 때 메디폼 한번 붙여본 적 있으시죠? 메디폼 그 수분에 강한 네네. 그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그 동성 케미칼을 갖고 있는 제네웰을 만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이제 플라스틱 문제와 관련돼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지 말자라는 운동이 계속되고 이제 규제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이 PHA라는 그 생분해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소재의 어떤 전 세계적인 글로벌 성장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되고 있죠. 국내에서는 SKC랑 제일제당이 이제 합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pH 차트를 잠깐 보면서 생분해 플라스틱의 전 세계적인 어떤 시장 규모와 추이를 보면 뭐 아직은 시장 초기 단계이고 사실 이 생분해 플라스틱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뭐 그 생분해 플라스틱은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사실 분리수거를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네. 일단 아직은 뭐 시장 초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동성 케미칼에서 나온 제품 에코비바라는 제품이 시장에 새로 출시가 됐는데 우리가 보통 뭐 배달 음식을 보면 스티로폼이나 여러 가지 용기가 있는데 사실 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죠. 이 부분에서 이제 먼저 출시가 된 거는 이제 SKC 제품이 먼저 나오긴 했지만 동성 케미칼이 뒤따라서 출시를 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어떤 그 시장 셰어를 굉장히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급락이 오더라도 지금 가격은 뭐 굉장히 뭐 마음 놓고 들어가셔도 되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관심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 케미컬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간단하게 그냥 가격 전략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딱 끊어가도록 할게요. 네. 목표가 5,000원, 로스커 가격 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굿초이스 종목 동성 케미칼 목표가 5,000원에 손절가 4,000원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매니저님 제가 굿초이스가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종목들이 지금 다 두 자릿수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세 종목을 리뷰해 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YG1 같은 경우에도 네. 일주일 만에 11%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리뷰 들어볼까요? 네, 뭐 최근 흐름이 좋지는 않아서 근데 좀 추가 상승을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YG원 이제 고가권 뭐 10% 정도 수익 내려고 어떤 이 종목을 분석을 하진 않았고요. 우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때 살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이제 오늘 정도쯤에 차트 보시면 우리 같이 보시면 N자형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구간이에요. 이제 내일 정도쯤서부터 아마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YG원 뭐 굉장히 좋고 저가에서 내가 완전 저가에서 못 샀지만 지금이라도 좀 사보고 싶다. 내일 양봉 보이면 굉장히 좋은 자리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정도 안 갖고 계신 분들 한번 관심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YG원은 지금 시점에서도 접근 가능할 거다라는 전략으로 리뷰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JVM, 한 달 만에 목표가 터치한 종목이죠.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중에 지금 21%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막판에 조금 힘이 빠지긴 했는데요. 어떻게 오늘 리뷰? 조금 안 좋았죠. 네. 네, 조정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저희 이제 저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드릴 때 이 JVM도 최근에 엄청나게 추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차트도 좋아지고 막 신고가 갱신이 올라가니까 사실 그럴 때 올라갈 때 추천을 하는 것과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 추천하는 것은 저는 다르죠.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JVM 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뭐 조정기 때 매수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고 매수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라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VM 21% 수익 잡아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양 패키징 7월 11일 날 매수했고 지금 13%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도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동성 케미칼처럼 네. 사실 뭐 동성 케미칼도 거래량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지금 충분히 모아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양 패키징은 올라간다라는 개념보다도 제가 그때 설명드렸지만 시장 급락 시에 우리가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어이없이 떨어졌다, 시장에 묻어서 떨어졌다, 뭐 그런 종목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일 수도 있고, 일단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도 시장이 급락 나오면서 주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는 구간까지 올라가도 한 20%, 30% 정도 수익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안 갖고 계신 분들 사실 뭐 수익이라고 하긴 좀 그런 수익률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거래만 조금 생기면 거래 없는 종목군들이 원래 이제 조금 거래 붙기 시작하면 급등도 나오는데 삼양 패키징도 기대하시고 안전한 주식이니까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댓글창에서도 도깨비 방망이님께서 또 YG원 차트 좋다라고 또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급등할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승할 종목을 좀 미리미리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또 박근호의 구초이스 종목들 여러분들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고인스탑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왔던 10가지 종목들 열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또 올라와 있고요. 현대로템 지난주에 올라왔던 종목인데 오늘도 2위에 올라와 있고 앞서서 급등 상위에 올라왔던 비덴트가 3위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는 네이처셀이 4위, 일동제약이 6위에 올라와 있고요. 일동제약은 좀 악재가 있었지만 네이처셀은 코로나19 관련주로 최근 상승세 보였던 종목인데 오늘은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16% 하락으로 마감했고 7위의 OCI도 오늘 좀 급작스러운 하락이 나왔죠.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8위에 셀트리온 있고 한국항공우주도 오늘장 강세를 보였고 금양까지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먼저 체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오늘 현대로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안 그래도 폴란드 무기 수출 소식에 방산주로 상승했던 현대로템인데 오늘은 2분기 호실적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뭐 지난주 20% 급등했던 그만큼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상승세로 마쳤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고 의견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위로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개인적인 판단 한번 좀 전달해 드리면 일단 뭐 방산주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지만 뭐 방산주 원래 방산주이기도 하고 2분기, 1분기 상반기를 해야 되죠. 실적 보면 사실 방산 쪽은 실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방산 쪽은 실적이 좋지 않고 기존 현대 로템 하면 우리가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 하루에 2번씩 타시는 지하철, 뭐 철도 이런 거 위주의 어떤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날 때 두 가지가 있죠. 매출이 확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경우 사실 가장 긍정적인데 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매출은 사실 그렇게 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진 못했고 거의 비슷했죠. 영업이익률이 좀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적었죠. 현대로템은 2% 전후가 원래 보통이 영업이익률인데 이번 2분기 때 영업이익률 4% 이상 나오면서 뭐 매출액은 비슷한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높아지고 그 다음에 또 전년 기 대비 21년도 2분기 대비해서 뭐 99% 영업이익이 늘었다. 작년 2분기 때 사실 현대로템의 영업이익이 사실 그렇게 좋진 못했거든요. 150억 정도 나와서 우리가 보통 뭐 기저효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막
영업이익에 퀀텀 점프한 것처럼 약간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했었죠. 네. 물론 뭐 좋아진 건 좋아지긴 하는 거죠. 그다음에 폴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아니죠. 6월 초에 정확히 6월 7일, 8일 정도에 이제 폴란드 K2 전차 수출 문제 얘기가 좀 나와서 그때 급등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이번에 그걸 좀 다시 좀 울거먹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은 도장을 뭐 찍느냐 안 찍느냐 사실 그게 지금 뭐 시장의 가장 주주분들의 관건인 것 같아요. 8월 말 정도쯤에 도장을 찍느냐 안 찍느냐 나올 것 같은데 뭐 거의 뭐 성사된 걸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땐 이 재료로 뭐 2030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큰 퍼포먼스는 기대하기 힘들 것 같은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주가는 밑방에 조금 뭐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폴란드 무기 수출 소식이 확정이 만약에 된다면 네네. 그때 좀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질까요? 이번 조선주가 이제 LNG선 카타르발 LNG선 이제 뭐 대규모 수주 때 급등했다가 실질적으로 도장 찍고 나서 떨어졌거든요. 네. 실질적으로는 뭐 그것과 이제 똑같이 움직일 가능성은 없긴 하지만 뭐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좋은 거니까. 그 대신 이제 현대로템은 이 방산보다도 철도 쪽에서 캐시카우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실적적인 측면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첫 번째 종목으로 내일장 고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 볼까요? 네,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3위에 있는 비덴트 되겠습니다. 네, 비덴트 오늘장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죠. 지금 FTX가 빗썸 인수를 추진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비덴트를 필두로 관련주들이 오늘장 모두 급등했습니다. 오늘 비덴트 상한가였으니까 내일장도 아무래도 고 의견 주실까요? 예, 당연히 그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이제 거래소 순위를 보면 네. 바이낸스가 독보적인 1등이에요. 코인 거래소에서 그다음에 지금 비덴트 쪽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FTX가 2등이고 우리나라에서 뭐 빗썸 뭐 비트원 뭐 이런 그 기업들이 거래소가 이제 20위권이거든요. 네. 20위, 21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는 이제 FTX에서는 뭐 아직 뭐 우리는 뭐 그런 거 모른다라고까지도 사실 나오긴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비덴트 입장에서는 빗썸 코리아 쪽으로 인수를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빗썸 홀딩스 쪽으로 비덴트 홀딩스 쪽으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남는 돈이 만약에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 매각이 된다는 전제 조건하에 비덴트 입장에서는 뭐 1조 원은 남을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좀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 다음의 흐름은 제가 뭐라고 하긴 예측하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당분간은 사실 이런 것들은 도장을 찍으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시세가 끝나게 되는데 도장 찍기 전까지 한다 안 한다 하면서 좀 약간 밀당이 좀 들어가거든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이 그렇게 많이 퍼포먼스도 없고 굉장히 조금 무거운 시장이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어떤 재료만 있어도 이제 종목군들이 급등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이 비덴트 입장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 성사가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아주 고점에서 물린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좀 코인 광풍이 좀 그 코인발 광풍이 오길 좀 바라실 거란 말이에요.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조금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코인 시장 자체는 일단 비덴트 입장에서는 뭐 매각이 성사된다라고 하면 뭐 비덴트 주주 입장에서는 뭐 그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시세 입장에서는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가는데 굉장히 힘들게 들어갔어요. 근데 뭐 아침부터 막 들어간 게 아니라 20% 중후반대에서 뭐 하루 종일 유지를 해주다가 장 막판에 좀 들어갔는데 뭐 일단 뭐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상한가를 갔으니까 내일 어떤 시초가는 당연히 뛸 거라고 90% 이상은 시초가 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 의견 드려야 될 것 같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이 괜히 이런 거 상한가 간 거 보시고 좀 따라잡는 분들은 이제 우리 매일경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파티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빗썸이나 FTX 측에서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금 기대감 반영만으로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유의하시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상한가 기록했기 때문에 내일장 비덴트 의견에 대해서는 고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일동제약 되겠습니다.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조코바 일본 네. 긴급 사용 승인 결정이 보류되면서 하락을 했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네. 백신 패치 개발을 성공한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했다라는 뉴스도 있던데요. 내일장 의견 어떻게 주십니까? 네, 일단 뭐 원숭이 두창 관련주로 시장에서는 사실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초반에 떴다가 좀 많이 조정을 좀 줬거든요. 네. 이제 시장에서 그 부분은 별로 포커스가 안 맞춰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일단 일동제약 맞불을 좀 났죠. 일본 쪽에서 이제 긴급 승인이 약간 보류가 되면서 국내에서 먼저 승인을 신청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뭐 쩌마 갔다가 그 다음 날 조금 약간 반등을 줬다가 오늘 다시 좀 떨어졌는데 구조적인 것을 보면 이 조코바를 그 상표를 시오노기가 우리나라에다 다 내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판권 같은 경우는 일동제약이 국내 판권만 갖고 있고, 그래서 뭐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국내에 국한된 판권을 갖고 있었을 때 과연 어떠한 퍼포먼스가 있을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제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그냥 임상만 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매출이 없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그 종목 상담을 했을 때 의견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문가 입장으로서 사실 예측하기는 힘들고 일단 뭐 한번 상승이 시작하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는 게 그런 유들의 어떤 주식 흐름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일동제약이 오늘 뭐 떨어졌는데 밑거리도 있기 때문에 내일 반등을 예상한다. 요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약간 노이즈가 있는 기업들 만약에 저는 일동제약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나라 일동제약 하나만 있으면 요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2,300개 중에 일동제약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이렇게 노이즈가 있을 때는 좀 약간 비를 피해가는 것도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요걸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등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매수 타점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 이게 오른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저는 스탑 의견 좀 드릴 것 같아요. 나빠서가 아니라 일단 뭐 노이즈가 있는 기업들은 잠깐 우리가 그냥 두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일단 잠깐 숨고르기 좀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라 스탑 의견 아쉽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노이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굳이 접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라는 의견으로 일동제약은 내일장 스탑으로 얘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원숭이 두창은 주목을 못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숭이 두창 테마나 아니면 뭐 코로나19 관련 섹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전반적으로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전파할 때 어디서 걸린지도 모르고 전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중요한 건데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테마가 그렇게 크게 일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좀 조심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어떤 뭐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확산이라고 해야 되나 될 질병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도 사실 그랬었거든요. 그랬죠. 코로나도 그랬었는데 아직까지는 아직 그 심각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더 두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동제약을 더해서 코로나19 관련 섹터까지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종목은 7위에 있는 OCI 되겠습니다. 오늘 또 갑작스럽게 좀 급락이 나왔던 종목이죠. 지금 중국 쪽에서 폴리실리콘 가격 규제에 대한 우려랑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부침을 겪고 있는데 사실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 보유자분들은 좀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OCI 내일장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는 그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너무 어이없는 좀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하락 이유가 사실 장 초반에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퍼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갖고 계신 주주분들이 내 OCI 이거 왜 빠져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 쪽에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 쪽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10년 내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양광 업체들은 사실 거의 다 철수를 다 했죠. 태양광은 이제 4단계가 있거든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뭐 OCI, 뭐 KCC, 그다음에 예전에 삼성 정밀화학 같은 지금 이제 롯데 정밀화학으로 바뀌었죠. OCI 남기고 다 철수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폴리실리콘으로 이제 인곳이나 웨이퍼를 만들죠. 요게 이제 웅진 에너지가 있었었는데 역시 사업 철수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태양광 패널 모듈을 만드는 게 이제 LG전자 쪽에서도 했고 여러 군데서 했었었는데
지금 하나만 지금 전 세계 1위로 지금 남아 있죠. 그 다음에 발전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업체들이 많은데 중국 쪽의 어떤 가격적으로 후려치기 이제 전문 용어로 뭐 저가 공세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이 굉장히 힘든데 왜 이제 중국 쪽은 무슨 뭐 폴리실리콘을 흑파사 만드냐라고 왜 이렇게 싸게 파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 중에 거의 40% 이상이 전기료거든요. 이 전기료가 굉장히 싸게 중국 기업들은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없고 OCI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순도의 폴리실리콘을 만들거든요. 폴리실리콘은 뭐 8-9이다, 뭐 9-9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99.999 그런 5-9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OCI가 만드는 폴리실리콘은 전세가 순도가 가장 높지만 역시 가격적인 공세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은 이제 포기를 하고 군산 공장을 말레이시아로 다 옮겼죠. 근데 그러면 뭐 중국 쪽에서 만드는 가격과 말레이시아에서 만드는 OCI 폴리실리콘 가격을 비교를 하면 될 텐데 OCI 입장에서는 말레이시아에서 만드는 우리 폴리실리콘이 더 싸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실적 대비해서 이제 저평가긴 하지만 오늘 테마로 이제 오른 종목이 있지만 테마로 떨어지는 종목도 있거든요. 저는 OCI 사업 구조상 이 폴리실리콘 반 그다음에 블랙카본 반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하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너무 안 좋았죠. 동시 순매도가 좀 나오면서 일단 오늘 거래량 터진 거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시장이 뭐 이성적이고 정상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OCI는 지금 가격적으로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불리하고 차트도 굉장히 깨진 듯한 느낌이지만 차트가 안 좋을 때가 가장 싼 가격이다라는 개념으로 일단은 뭐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조금 비이상적이기 때문에 OCI가 조금 약세를 보였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도 좀 시장 변동성이 나온다면은 OCI의 네. 주가 상승을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OCI에 대한 어떤 찬사가 쏟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리포트들도 그렇고. 근데 오늘 떨어진 이유를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뭐 중국 쪽의 폴리실리콘 가격 규제인데 그런 반대로 미국 쪽에서는 중국 쪽의 폴리실리콘을 많이 안 쓰고 그 부분들을 견제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대로 부각이 될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만약에 거래량이 좀 약간 뜨뜻미지근했다라고 하면 저는 OCI 그 스탑 의견 드렸을 텐데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화끈했고 시장이 가장 안 좋았을 때 OCI 흐름이 상당히 굉장히 견조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도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다시 폭락만 안 나오고 좀 약간 뭐 러프한 어떤 그런 답보적인 그런 흐름만 좀 나오긴 하더라도 저 OCI 저는 반등 줄 것 같습니다. 네, OCI는 반등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 이 비슷한 섹터로 폴리실리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반대로 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솔루션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 일단 그 태양광의 4단계에 세 번째 단계에 있는 게 이제 하나솔루션이 하는 거거든요. 네.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게 이제 발전이고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폴리실리콘 만드는 OCI 같은 기업들인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좋아요. 근데 뭐 LG는 왜 철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게 전 세계 또 원탑이거든요. 뭐 나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뭐 단기 매수를 재료에 따라서 뉴스에 타이틀이 나올 때 어떤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제 태양광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조금 매매 방법과 어떤 종목을 보는 초이스가 많이 좀 틀려질 것 같아요. 저는 OCI 우리가 보통 뭐 실적 대비 저평가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네. OCI가 지금 뭐 퍼로 따진다라고 하면 한 손도 안 되거든요. 네. 굉장히 싼데 사실 시장에서 퍼를 낮게 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식에 인기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만약에 주주분들이 계신데 비중이 적다라고 하시면은 조금 비중을 늘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가가 실적을 따라간다라는 게 틀리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OCI까지 저희 고인 스탑 4종목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장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또 박근호 매니저를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 그리고 밴드에 박근호 3글자만 검색해주시면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장 박근호의 구초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